제목은 러브 스토리라고. 꼭 근데 지금 이 영화를 보면 1971년도에 오스카를 받았네요. 그죠? 지금 이 영화를 보면 되게 지루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벤져스 같은 거,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나 이런 거 보다가 이 영화를 보면 왠지 뭔가 슬로우 모션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러브 스토리 영화 한 편 만들 시나리오를 어벤져스는 4~5개를 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군더더기가 없어요. 그죠? 질질 끄는 것도 없고, 딱 할 말, 대사 딱 칠 것만 딱딱딱 치고 끝. 그렇게 되죠. 이 영화의 스토리는 이 여자분이었나? 여자분이 암에 걸렸나 그럴 거예요. 둘이 이래 사랑하는 사이였는데 암에 걸려가지고 남편이 남자친구였나 남편이었나 하여튼 둘이 이렇게 끝까지 곁을 지켜주는 뭐 그런 스토리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저도 정확한 기억이 안 나요. 되게 옛날에 봤던 영화라. 명장면이라고 하면 그 눈이 이렇게 많이 왔는데 거기서 둘이서 이렇게 눈싸움 하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그게 되게 명장면이고 지금도 그 비슷한 장면이 많이 나오죠. 네, 되게 이렇게 뭐랄까 멜로물의 어떤 교과서 같은 이거와 비슷한 한국 영화로 본다면 뭐 너는 내 운명 같은 그런 영화가 이런 스타일이죠. 물론 이렇게 배우와 배경과 상황이 다르긴 하지만 불치병에 걸리고 보통 멜로물 여배우나 남자나 여주인공이 불치병에 걸리고 그 곁에서 헌신적으로 이렇게 간병이나 뭔가를 하는 그런 게 주류를 이루죠. 그 영화의 어떤 원적격인 그런 영화예요. 이전에도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내용으로 어떤 히트를 친 영화 뭐 그런 영화예요. 뭐 로미오와 줄리엣 버전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여기 68년도 로미오와 줄리엣을 추천하는 거예요. 요거 다음 버전이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나온 약간 권총 쏘는 버전이 있어요. 여기는 그 희곡에 가까운 그 4대 희곡에 가까운 원작에 가까운 원작하고 똑같은 그런 내용의 영화고 그건 약간 변형해서 만든 거고 내용은 뭐 다 아시죠. 로미오 줄리엣 교과서에도 많이 나오니까 제가 이걸 추천해 드리는 이유는 물론 원작하고 가장 가까운 것도 있지만 줄리엣이 이쁘죠. 올리비아 하세가 워낙 이쁘기 때문에 이걸 추천해 드려요. 그죠? 저도 이거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본 거는 한 번 정도 봤나? 그때 뭐 크리스마스 때인가 명절 때인가 TV에서 한번 해주는 거 한 번 정도 본 것 같은데 68년도기 때문에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영화예요. 그죠? 근데 되게 이쁘죠. 올리비아 하세 이분이 되게 이쁘죠. 그 지금 나이가 얼마 전에 나이가 든 모습도 어딘가에 나왔었는데 지금도 여기서 주름만 조금 더 있더군요. 한때 그 SES 유진 닮았다고 뭐 그런 얘기가 많았었는데 되게 이뻐요. 줄리엣이 그래서 줄리엣은 올비아 하세 이분보다 못생기면 안 돼요. 무조건 이분보다는 최소한 이분 비슷하거나 이분보다 이뻐야 돼요. 그죠? 그래서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버전 때 그 친구 이름 뭐 그쪽 룰 남자는 괜찮았는데 여자가 좀 말이 많았죠. 줄리엣이 왜 저러냐 이러면서 남자는 뭐 디카프리오 그때 당시 굉장히 꽃미남이었기 때문에 지금이야 이렇게 좀 근육질 남성으로 변했지만 그때 당시는 되게 야리야리한 꽃미남이었기 때문에 그 디카프리오는 그래 뭐 이해가 가는데 저 줄리엣이 왜 저러냐 이러면서 그런 얘기가 되게 많았었죠. 로미오와 줄리엣 옛날 68년도 버전 이건 로마의 휴일이라는 영화인데
이분이 뭐더라? 이 기자분도 되게 유명한 배우죠. 미국에. 근데 여성분도 되게 유명하신 분이고.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네. 그레고리 팩, 그죠? 그레고리 팩하고, 오드리 헵번. 이 남자분이 이제 그레고리 팩이라는 분이고, 여성분이, 그, 오드리 헵번이라는 분이죠. 티파니 아침을 하고, 로마의 휴일하고 이건 흑백 영화예요. 두 개를 이렇게 놓고 봤는데, 한국 사람들 정서에는 로마의 휴일이 훨씬 더 맞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도 한 번 봤나? 옛날에 이것도 TV에서 해주는 거 한 번 정도 봤나 그랬을 거예요. 근데 원작은 한 번 정도 봤지만 TV에서 수도 없이 이 영화를 약간 패러디하고 이 비슷한 드라마 만들고 이랬기 때문에 한 수십 번 본 것 같죠, 그죠? 뭐 대충 내용은 그런 거예요. 뭐 어느 나라 공주였나? 오드리 헵번 분이 어느 나라 공주였나 그랬는데 그러니까 일탈을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빠져나왔는데 그레고리 팩 이 사람이 기자인데 이 옆에 그 조그맣게 밑에 보면 사진 기자도 있는데 이 사람이 기자인가 그래요. 어떻게 빠져나왔는데 이 사람한테 들켰던가 만났던가 뭐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둘이 데이트를 하면서 그 이탈리아 로마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관광지를 구경을 하는 그런 영화예요. 되게 이제 오드리 헵번 되게 귀엽죠. 되게 미인이고 되게 이렇게 약간 로맨틱 코미디처럼 밝고 명랑하고 어떤 재밌고 또 이렇게 막 경호원들이 잡으러 오고 이러면 또 뭐 약간 스릴도 있고 그렇다고 액션 있고 이런 건 아닌데 나름의 어떤 알콩달콩 그 두 분이 되게 또 잘 어울려요. 두 남녀 배우가 잘 어울리고 그다음에 이제 흑백 영화라는 게 좀 아쉬운 거 이런 거 한번 각색해서 리메이크 같은 거 한번 해봐도 재밌을 것 같은데 그죠? 만약에 뭐 로마의 휴일이니까 뭐 서울의 휴일 뭐 제주도의 휴일 뭐 그 비슷한 영화가 있긴 하죠 그죠? 제주도 가서 뭐 찍은 영화 그때 옛날에 장동건 씨가 찍었던 영화가 있긴 하죠 그죠? 뭐 제주도의 휴일 뭐 이렇게 한다든지 그런 것도 하면 좀 재밌을 것 같긴 해요 그죠? 각색을 잘 해야죠. 잘못하면 되게 유치하니까. 너팅힐이라는 이 영화는 그러니까 줄리아 로버츠가 되게 유명한 여배우인가 뭐 그랬죠. 그리고 휴 그랜트는 무슨 책방 사자인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둘이 아는 사이인가 뭐 아는 사이였던지 뭐 어릴 때 아는 사람이 사귀었던지 뭐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줄리아 로버츠가 되게 유명한 여배우니까 파파라치나 기자들이 항상 이렇게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휴그랜트를 만나러 가면 기자들이 막 프레시를 바바박 터뜨리고 막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 연예인들 사생활 같은 게 좀 없잖아요. 영국은 더 할 테고 영국은 파파라치 굉장히 많으니까 어떤 그런 거. 그런데 이렇게 줄리아 로버츠가 휴그랜트를 이렇게 계속 뭐랄까 좋아하는 이것도 한 번 정도 본 것 같은데 기억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요. 그냥 이렇게 막 그때 휴그랜트 집에서 줄리아 로버츠가 하룻밤 잤나 그랬는데 문을 열고 딱 나오니까 기자들이 프레시를 팍 터뜨리는 그런 장면. 그러니까 휴그랜트를 줄리아 로버츠는 그 전에 귀여운 여인이라는 걸로 거의 탑에 올라갔었고 요걸로 이제 자리를 굳혔죠. 요즘 뭐 하는지 모르겠는데 휴그랜트는 요걸로 떴죠. 그죠? 그 영국인가 어디 이 영화 찍었던 그 서점은 관광지가 돼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너땡일
이것도 한번 보면 재밌죠, 그죠? 고스트, 사랑과 영혼이라고 한국에서는 상영을 했는데, 이렇게 포스터를 찾다가 이렇게 재미난 게 있어가지고 이게 더 재밌는 것 같아서 갖고 왔어. 옛날 밑에 보면 옛날에 얼마 했는지, 옛날에 그 상영 시간표나 극장 같은 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렇게 나와 있죠. 주제곡은 체인드 멜로디, 오 말로 가는 그 영화가 있죠. 옛날에는 조조하고 고교생은 3,000원이었네요, 그죠? 그럼 이건 15세라는 거네, 그죠? 일반은 4,000원이네요, 그죠? 아침 10시 40분에 시작해서 마지막 게 8시 40분에 끝나는, 한 2시간 하나요? 한 2시간 정도 하겠네요, 그죠? 옛날엔 볼펜도 주고 그랬네요, 그죠? 선착순으로. 이 영화는 좀 이 영화 그때 상영했을 때 사건이 뭐가 있었냐면, 이게 한국 최초의 그 UIP 영화가 뭐였냐면 직배를 하는 영화였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상영을 어떻게 했냐면, 한국 업자가 외국 영화를 보고 그러니까 사오는 거죠. 영화를 사와 가지고 뭐 CGV나 이런 데 틀었어요. 옛날에는 판권을 사서, 아니면 상영권을 사든지. 근데 돈을 주고 한국 업자가 수입을 해 왔었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이 파라마운트라는 회사에서 직접 한국 극장을 섭외를 해서 이 영화를 돌리는 거죠. 그래서 말이 많았어요. 막 뱀 풀었다는 소리도 있고, 상영관에 뱀 풀었다는 얘기도 있고, 굉장히 일단 영화 자체도 되게 흥행을 했지만, 이 직배 영화라는 거 굉장히 반대를 했어요. 한국 영화 산업 하시는 분들이. 한국에서도 그때 엄청난 흥행을 했죠. 그리고 이거는 약간 어느 정도 동양의 문화가 좀 있어요, 이 영화에. 이 우피 골드버그라는 분이 무당으로 나오는데, 거기에 이렇게 이 패트릭 스웨이지라는 죽은 사람, 그러니까 이 여성분의 남자가 이제 유령이 됐는데, 유령이 돼서 이 여자친구한테 뭔가 이야기를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패트릭 스웨이즈라는 이 남성분이 죽었는데, 그래서 우피 골드버그라는 무당의 몸에 빙의가 돼서 데비모한테 뭔가 이야기를 해주려고 하는, 한국의 어떤 무당하고 비슷한 그런 걸 게 나와요. 그때 당시만 해도 미국에서는 이런 게 없었어요. 이게 아마 빙의가 되고 뭐 이런 무당이 나오고 뭐 이런 스토리가 나오는 최초의 영화일 거예요, 아마. 제가 알기론 그래요. 그리고 사후 세계가 나오고, 그 패트릭 스웨이즈가 어떤 빛이 이렇게 쫙 나는데 이렇게 싹 들어가면서 끝나거든요. 그 전에는 그런 게 없었대요. 그러니까 미국의 서양의 사후 세계하고는 좀 맞지 않는 뭐 그런 영화였어요. 하여튼 어쨌든 이 도자기 같이 빚는 장면 굉장히 많이 따라하죠. 그 노래와 함께 이게 되게 많이 나와요. 아주 로맨틱하고, 데비 무어라는 배우가 거의 전 세계 어떤 그 탑 여배우가 되는 그런 영화였죠. 그 데비 무어 남편이 누구였더라? 그 다이아드 나왔던 사람, 그 사람이 뭐 지금 이혼을 했는 걸로 아는데, 첫 번째 남편이 그 다이아드 주인공이 데비 무어 남편이었죠. 천민밀, 여명하고 장만옥이라는 배우가 열연을 한 영화예요, 그죠? 그렇게 뭐 솔직히 저도 내용이 잘 생각이 안 나요. 그래가지고 이거 하이라이트 있는 걸 다시 봤는데 그래도 생각이 잘 안 나요. 그러니까 되게 지루한가 봐요, 그냥. 근데 이렇게 보면
그래도 중국 영화에서 제가 알고 있는 중국 영화에서 멜로물을 한 편 꼽으라면 그래도 천맨밀밖에 없다. 그래도 중국 대표 멜로물은 천맨밀. 이게 아마 홍콩이 반환되기 전 그 근처 때 만든 걸 거예요. 그죠? 오히려 중국보다 대만 쪽에 가깝죠. 그죠? 한국에서도 굉장히 많이 사람들이 좋아했었고, 또 여명이라는 배우가 이 영화로 인해서 인지도가 굉장히 올라갔었죠. 그죠? 장만옥 씨는 원래 유명했었고, 여명이라는 배우가 되게 인지도가 올라갔던 영화죠. 참 옛날에 그 4대 천왕거라고 막 그랬을 때 참 저한 그때 참 홍콩의 어떤 홍콩 영화의 어떤 진짜 전 세계를 주름 잡았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죠? 그때는 저희 동네, 제가 지금 살고 있던 동네에 소극장이라고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멀티플렉스 같이 보지만 그때 당시는 어떻게 했냐면 건물에 조그만 극장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동시상영이란 걸 했어요. 그러니까 두 편을 하루에 두 편을 보는 거죠. 근데 지금 CGV나 이런 데서는 앉아 있다가 두 번 못 보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는 표만 한 번 사면 두 편을 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영화를 많이 봤어요. 약간 큰 데도 있고, 그리고 뭐 자리 있으면 솔직히 나가는 소리 잘 안 해요. 그때 당시엔 그랬어요. 사람이 미어 차면 어쩔 수 없는데, 그때는 오히려 영화 인심이 후했죠. 뭐 기차역이나 버스 정류장 이런 데 근처 가면 건물에 그런 소극장이 있었어요. 지금 같으면 스크린 같은 거 이렇게 빔 프로젝트 같이 그런 조그맣게 이렇게 걸어놓고 그렇게 영화를 봤어요. 대부분 동시상영인 거죠. 그래서 저렴하게 뭐 3,000원에 두 편을 본다든지. 이제 그게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비디오를 빌려보는 시장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지금 이제 그러고 나서 DVD로 바뀌었고, 요즘은 뭐 그럼 이제 다운 받아 보고 요즘은 실시간으로 보죠. 근데 화질은 요즘 그러면서 화질이 점점 좋은 걸 보죠. 왜냐하면 TV가 점점 커지니까 점점 화질이 좋은 걸 보는 것 같아요. 그죠? 만약에 뭐 블루레이급 뭐 이런 걸 본다든지, 아니면 뭐 사운드가 되게 좋다든지. 그러니까 원본, 극장에서 보는 원본에 가까운 영상들이 집에서도 볼 수 있죠. 그죠? 비싸긴 하겠지만, 천밀밀 장면, 명장면 생각났던 건 자전거를 타고 가는 장면이었나? 뭐 그런 게 있어. 여명인가 장만옥인지 자전거를 자주 타고 다녔던 걸로 그렇게 생각이 나요. 둘이 참 잘 어울리죠. 그죠? 여명은 이 영화 이후에 뭐 액션 영화 많이 나오고 했었는데 지금 뭐 하는지. 옛날 홍콩 영화 주로 봤던 건 한국에서 뭐 주윤발, 장국영, 또 유덕화가 있고, 또 뭐 여자는 임청아, 왕조연, 뭐 장만호, 또 뭐가 있었더라, 뭐 성룡 아저씨도 있었고. 이소룡은 좀 일찍 죽는 바람에, 그죠? 뭐 얼마 전에 참 기사 났대요. 이소룡 생가가 이렇게 뭐 이렇게 뭐랄까 안전진단에서 좀 낮은 점수를 받아가지고 무너질 것 같아서 철거를 해야 된다고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집이 참, 그 이소룡 집터였나 묘였나 뭐 하여튼 풍수지리 하시는 분들이 그거 뭐 묘를 잘못 썼다 뭐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죠.
이소룡이 왜 이렇게 일찍 죽었나? 뭐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그죠? 그런 것 때문에 모짜리를 잘못 썼다, 뭐 집을 잘못 샀다, 뭐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더라고. 예, 꼭 죽기 전엔 이야기 안 하다가 죽고 나면 또 그런 얘기를 하죠. 어, 마지막 고래사냥이라는 영화예요. 어, 한국 영화죠. 84년도 작품이면 제가 태어나긴 했네요. 이거 영화도 명절 때 참 주구장창 봤던 것 같아요. 주연 배우는 그때 당시 이미숙 씨, 그리고 그때 당시 최고 가수 김수철 씨, 그리고 안성기 아저씨가 나왔죠.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미숙 씨가 인신매매를 당했나 그랬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김수철 씨하고 어떻게 만났는데 둘이, 그러니까 이미숙 씨를 데리고 탈출을 하는 거죠. 일종의 그런 안 좋은 업소 같은데, 그래서 탈출을 하면서 했는데 가다가 이제 안성기 씨를 만난 거죠. 안성기 씨는 지금으로 치면은 뭔가 노숙자 노숙자 같은 사람. 그렇게 해서 이렇게 그 소위 말하는 그 인신매매 한 사람을 이렇게 도망을 치는 거죠. 여성을 데리고. 그러면서 이렇게 펼쳐지는 뭐 그런 이야기래요. 러브 스토리라고 보기에는 앞에 영화들하고는 조금 다르죠. 그런 잔잔한 영화는 아니고, 근데 러브 스토리긴 해요. 당시 김수철 씨는 지금 한 이승기 씨 정도 될래나? 이미숙 씨는 당시는 누구랑 비교를 해야 되나? 지금 탑 여배우가 누군가요? 약간 젊은 친구 중에 탑 여배우. 굳이 뭐 비슷하진 않는데 굳이 이야기하자면 윤아 정도? 한 윤아 정도 되겠네요, 그죠? 안성기 씨는 아직 연기 배우 하시니까. 안성기 씨는 이 배창호라는 분이, 배창호 맞나? 감독, 그죠? 배창호라는 감독, 이분이 되게 유명하신 분이죠. 근데 감독이 안 나와 있네. 춘자라는, 이미숙 씨가 이제 춘자라고 나오는데, 제일 마지막에 이제 김수철 씨가 그 깡패들한테 막 맞아요. 다시 데리고 가려고 막 때리는데, 그걸 말린다고 이미숙 씨가 그 벙어리였는데 갑자기 말을 해요. 말문이,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죠. 갑자기 애가 말을 하는 거, 사투리로 말을 막 하면서, 그러니까 뭐 이렇게 내버려 두고 갔던 그렇게 끝나요. 요거 리메이크, 근데 이걸 2탄도 한번 나왔었는데 1탄만큼 좀 그렇더라고요. 2탄도 찍었던 걸로 아는데, 이걸 그대로 찍는 건 안 되겠죠. 이걸 어떻게 현대화 시켜야 되겠죠, 그죠? 만약에 리메이크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근데 영화는 생각보다 재밌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제가 되게 어렸을 때 봤는데, 약간 고등학교 갈란가나 중학생 갈란가 정도. 근데 조금 그런 게 나오긴 약간 야한 장면 한두 장면 나오긴 하는데,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미성년자 갈라 불가인지 그게 없어서 19금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네. 근데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는데 간접적으로 어린아이들이 보기에는 좀 그런 장면들이 몇 장면 나와요. 그때 명절 때 TV에서 했던 걸로 봤을 때는 아마 전체 관람갈 거예요. 조금 나오긴 하는데 뭐 그렇게 심하게 나오진 않아요. 2편에 보면 이 안성기 아저씨가 또 나오는데, 그 닭가슴살 있잖아요. 그걸 그냥 이렇게 막 먹는, 생걸로 닭고기를 막 그냥 먹는 그런 게 장면이 나와. 참
참 하성기 아저씨 참 연기는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한국 뭐 최고의 배우죠. 그죠?